그야말로 무엇이든 물어보셔도 되는 날인 거 알고 계시죠? 방송 보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자 메시지와 티벗으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핫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핫 이슈부터 요즘 정말 뜨거운 이슈입니다. 네. 바로 이건데요. 자, 간헐적 단식의 오해와 진실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현대인의 영원한 숙제로 자리매김한 다이어트.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체중 감량법으로 간헐적 단식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정 시간을 정해 굶고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먹는 간헐적 단식, 문제는 없을까요?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데요. 간헐적 단식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몇 주 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이걸 다룬 적이 있는데 이게 참 잊을만 하면은 다시 유행을 하고 잊혀질만 하면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이러는 게 간헐적 단식인 것 같아요. 교수님, 간헐적 단식과 그냥 단식이 어떻게 다른가? 여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그냥 단식은 그냥 굶는 거죠. 근데 그 간헐적 단식은 네. 16시간 동안은 먹고 8시간은 쉬고 또는 일주일에 5일은 먹고 이틀은 쉬고 이런 논리인데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전에도 저녁 먹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16시간 먹고 그다음에 8시간 안 먹고 되고 이런 논리가 있는데 근데 요즘 이게 관심을 끄는 이유가 이 16시간 동안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기 오늘 그런 포인트를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간헐적 단식이 일단 일상식과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공복의 시간이 일상식보다 길어진다는 점이에요. 네. 물론 저는 이제 단식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분은 좋지 않지만 건강에 좋은지 좋지 않은지는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하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건강에 어떨까요? 미치는 영향이? 네, 옛날에는요, 먹을 것이 부족해서 영양 실조랑 관련된 질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음식물을 과다 섭취해서 과식과 관련된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연구들은요, 음식물을 섭취를 제한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보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미국 노아 연구소에서 발표했던 연구 결과를 보시면요, 공복 시간이 길면 길수록 건강은 더 좋아지고 수명도 늘어난다. 라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점은 네. 공복의 효과는 굉장히 좋은 거는 확실한데 이게 정말 인간에 어떤 유익한 영향을 주는지 아직 과학적인 근거가 불확실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솔깃하긴 하지만 이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건강한 식습관으로 검증된 거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근거가 조금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공복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더라고요, 교수님. 예, 많죠.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 제일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가 뇌입니다. 뇌에 손상이 가면 안 되겠죠. 근데 뇌는 항상 포도당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단식을 하게 되면 포도당이 부족하게 되면은 포도당 비슷한 걸 어디서 만들어 와야 되거든요. 네. 그게 보통 이제 근육을 분해한다든지 이래서 만들어지는 케톤체라는 건데 이게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단기적으로는 뇌의 그 각성 기능도 좋게 하고 여러 살도 빠지고 하는 효과가 있긴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연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우리의 그 의학적인 상식을 두고 볼 때 장기 연구가 없어서 그렇지 의학의 전문가들은 이게 오랜 기간 지속됐을 때는 뇌 손상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 중론입니다. 조심해야 된다.